그거 어디 나오지? 누구 파티 나오지? 법원에서 해도 6개월. 이혼 소송도 다른 소송과 같이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이혼 소송의 증거는 첫 번째는 이혼 사유를 입증하기 위해 상대방의 기측 소유에 관한 증거, 그다음에 재산 분할을 위해서 상대방이 가진 재산에 관한 증거, 양육자 지정을 위한 증거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이혼의 기책 사유에 필요한 증거들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부정행위 상대방과의 통화 내역이라든지 문자, 카카오톡 대화, 그리고 서로 대화한 녹취록 등이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불륜 상대방과 모텔 출입 기록이라든지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블랙박스나 아니면 하이패스 기록 등도 요즘 많이 제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조금씩 모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대방과의 통화 내역은 그 조회 기간이 1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미리 확보를 해놔야지, 그렇지 않는 경우에 부정행위의 증거로서 사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증거를 확보하면서 배우자의 핸드폰을 열어본다든지 아니면 남편과 상간자의 통화를 몰래 녹취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이라든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가족을 돌보지 않고 악의적으로 유기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와 가족이 같이 살고 있지 않다는 주소지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초본,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좌거래 내역, 당사자의 통화 내역, 주민의 사실 확인서 등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상대방을 폭언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경찰에 신고하고 또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폭행 당시 촬영한 동영상이나 폭행당한 후에라도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이 있다든지, 폭행 장면을 녹음한 녹취록이 있다든지, 또는 목격자의 진술서, 기타 피해자의 상담 내역이 기재된 서류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의하실 점은 경찰서에 112 신고한 처리 내역서는 보존기간이 1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신고하시고 1년 이내에 미리 하나 발급받아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제 재산 분할을 위한 증거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재산 분할을 위한 증거로는 부동산, 또 예금, 보험, 주식 등 배우자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미리 상대방이 거래한 주거래 은행이 어디인지, 또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내역을 미리 좀 확보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 진행 중에 법원에 재산 명시 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현황, 그리고 예금, 보험, 주식 등이 있는 금융기관의 현황을 모두 제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배우자의 재산이 있는 금융기관이 확인되었을 때 별도로 법원에 금융거래 정보 제출 명령을 신청해서 구체적인 재산 분할 금액을 확정을 해야 합니다. 통상은 이혼 소송 제기일이나 아니면 별거 시작일을 기준으로 해서 혼인관계가 파탄나는 날을 기준으로 삼는데요. 이런 혼인관계 파탄나는 날을 기준으로 재산 현황을 정리한 재산 분할 목록표를 법원에 제출을 해서 판사로부터 판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파악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기여도와 관련된 증거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기여도와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얼마나 벌었는지, 그러니까 소득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인데요. 그 세무서에서 발행 가능한 소득금액 증명서라든지 아니면 원성징수 영수증 같은 걸 제출하시면 되고, 재직증명서 그리고 급여가 입금된 통장도 증거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했었던 사건 중에서는 그 남편이 이제 뒤늦게 공부를 시작하게 됐고,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아내가 이제 혼자서 그 돈을 벌면서 재산을 많이 증식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저희가 입증을 했을 때 분할 비율이 아주 예외적으로 3대 7처럼 이렇게 획기적으로 나온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증거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네, 자녀의 양육자나 친권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혼인기간 중에 자녀 양육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또 상대방은 자녀 양육에 적절하지 않다, 적합하지 않다는 증거를 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녀와 함께 찍은 사진, 자녀의 학교 생활에 참여한 내역, 그리고 그 담임 선생님 또는 학원 담당 교사와 상담했던 내용,
그리고 필요한 경우 심리 검사를 했다는 결과 같은 것도 자녀 양육에 상당한 노력을 했다는 부분도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자료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녀와 함께 안정적인 환경에서 지낼 수 있다는 증거로서 집이 자가라고 하면은 부동산 등기부 등본, 또는 뭐 월세나 전세를 살고 있다고 하면 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월급 명세서 등 자녀 양육비 조달에 관한 자료도 함께 준비하면 좋을 것 같고요. 할머니나 이모, 삼촌 등 보조 양육자 등이 함께 할 수 있고 이들이 계속해서 돕겠다는 사실 확인서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양육자로서 친권자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내용에 대한 증거로서 자녀를 상대로 폭언을 했다거나 폭행을 했다거나 기타 아동 학대에 관련된 행위를 했다는 내용들, 그리고 그와 관련된 녹취록, 그리고 이를 목격한 사람의 사실 확인서도 함께 준비되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증거는 이혼 소송에서 감정적인 주장보다 객관적 사실을 입증하는 핵심 요소로서 이혼 사유 인정, 위자료 액수, 재산 분할 및 양육권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각 사항에 맞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증거 확보가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따라서 이혼을 결심하면 미리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관련 증거를 확보할 것을 권유드립니다.